비틀고 싶다. 남들처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모두 쉬고 있는 저녁 9시.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오토바이 헬멧을 벗으니 찬바람이 땀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스며듭니다. 골목 안쪽 반지하 원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문을 엽니다. 불을 켜지 않습니다. 굳이 켤 필요가 없습니다. 어두운 게 오히려 편하거든요. 반쯤 막힌 창문 사이로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옵니다. 그 불빛 아래 혼자 앉습니다. 혼자 산 지 7년이 넘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들 데리고 떠난 뒤로 이 방에 찾아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설날에도 혼자였고 추석에도 혼자였습니다. 제 생일이 언제인지도 까먹은 지 오래됐습니다. 축하받을 사람이 없으니 기억할 이유도 없더군요. 저도 한때는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누군가의 아버지였습니다. 퇴근하면 현관문 열자마자 아빠하고 달려드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밥상 차려놓고 기다리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은 너무 먼 옛날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꿈이었는지 지금 이 삶이 악몽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소중함이라는 건 잃어본 사람만 압니다. 곁에 있을 때는 모릅니다. 당연한 줄 알았던 것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게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깨닫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저처럼 후회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들으신 뒤에 댓글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건네시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떠나간 가족을 대신합니다. 새벽, 눈이 떠지는 시간. 사람이 무섭다는 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저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겁니다. 사람이 왜 무섭냐고요? 저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무섭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것이 무섭고, 말을 건네는 것이 무섭고, 누군가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숨이 막힙니다. 새벽 5시입니다. 알람이 울려서 깬 게 아닙니다. 그냥 눈이 떠집니다. 요즘은 늘 이 시간에 눈이 떠집니다. 천장을 봅니다. 반지하라서 천장이 낮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그 회색빛 천장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살아있구나.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반갑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납니다. 허리가 뻐근합니다. 50 중반이 넘으니까 아침마다 몸이 녹슨 기계 같습니다. 기지개를 켜면 여기저기서 뚝뚝 소리가 납니다.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합니다. 거울을 봅니다. 푹 꺼진 눈, 깊게 패인 주름, 듬성듬성 난 흰머리. 이게 56살 남자의 얼굴입니다. 창문 밖으로 아직 어둠이 깔려 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골목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깨어있는 사람이 이 동네에 또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저만 이렇게 새벽부터 눈을 뜨고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잠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자도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몸은 지쳐 있는데 머리는 잠들지 않습니다. 눈을 감으면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습니다. 왜 이 꼴이 됐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날이 밝아 있습니다. 아침을 먹어야 합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별것 없습니다. 땅콩 한 봉지, 선식가루, 바나나 몇 개. 이게 전부입니다. 땅콩을 한 숟갈 덜어서 입에 넣습니다. 선식가루를 물에 타서 마십니다. 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저도 한때는 아침마다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차려주는 된장찌개에 밥 한 공기 뚝딱 비웠습니다. 계란 프라이 노른자 터뜨려서 밥에 비벼 먹는 게 그렇게 맛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밥을 지어 먹을 힘도 없고 지어봐야 혼자 먹으려니 입맛도 없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옵니다. 새벽 6시가 다 되어갑니다. 슬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도 청소가 2건 잡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댄스 연습실, 두 번째는 게임방입니다. 오전 중에 끝내고 오후에 운동하고 저녁에 배달 나가면 됩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입니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낡은 면바지에 후드티 하나. 청소할 때는 편한 옷이 최고입니다. 어차피 땀 흘리고 먼지 뒤집어 쓸 건데 좋은 옷을 입을 이유가 없습니다. 운동화 끈을 동여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섭니다. 골목이 조용합니다. 이 시간에는 인기척이 없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연한 보랏빛에서 점점 회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쌀쌀합니다. 목을 움츠립니다. 걸음을 옮깁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5분 정도 걸립니다. 이른 아침이라 버스가 텅 비어 있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거리가 스쳐 지나갑니다. 저 건물들, 저 가게들, 저 사람들. 다 저와는 상관없는 것들 같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붙어 있지만 어딘가 떠 있는 느낌입니다. 소속된 곳이 없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한때는 달랐습니다. 회사도 다녔고 직함도 있었고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영업부 과장이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들 만나서 술 마시고 계약서에 도장 받아오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 띄우는 건 제 특기였습니다. 사람 만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랬습니다. 한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컨디션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요즘 좀 지쳤나 보다. 쉬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괜찮아지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거래처 미팅이 있는 날이면 아침부터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 서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말을 하다가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런저런 검사를 하더니 대인 기피증과 우울증이 함께 왔다고 하더군요. 처음 들었을 때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우울증이요? 제가요? 저는 밝은 사람인데요. 사람들이 제 주변에 모이는 걸 좋아했는데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목적지에 가까워집니다. 하차 벨을 누릅니다. 일어서서 뒷문으로 향합니다. 버스에서 내립니다. 찬 공기가 폐를 채웁니다. 심호흡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버텨야 합니다. 걸음을 옮깁니다. 댄스 연습실이 있는 건물이 저 앞에 보입니다. 청소, 마음을 닦는 시간. 먼지를 닦으면 마음도 닦이는 것 같다는 말 믿으시겠습니까? 댄스 연습실 문을 엽니다. 조명이 꺼져 있습니다. 스위치를 올립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다가 켜집니다. 넓은 공간입니다. 한쪽 벽 전체가 거울입니다. 나무 바닥에 먼지가 얇게 쌓여 있습니다. 구석에 빈 물병이 몇 개 굴러다닙니다. 어젯밤 연습하던 사람들이 두고 간 것들입니다. 청소 도구를 꺼냅니다. 마른 걸레, 물걸레, 유리 세정제, 쓰레받기. 이것들이 제 연장입니다. 30년 넘게 회사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가 이제는 걸레를 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이 일이 저를 살리고 있습니다. 청소를 시작합니다. 마른 걸레로 먼저 바닥을 흡습니다. 먼지가 뭉쳐서 걸레 끝에 붙어옵니다. 구석구석 꼼꼼히 밀어냅니다. 물걸레로 다시 한번 닦습니다. 나무 바닥이 윤기를 되찾습니다.
거울도 닦습니다. 세정제를 뿌리고 마른 천으로 쓱쓱 문지릅니다. 뿌연 얼룩이 사라지고 거울이 맑아집니다. 이렇게 청소를 하다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머릿속이 고요해집니다. 몸이 움직이는 만큼 생각이 지워집니다. 손을 놀리고 걸레를 밀고 허리를 굽히고 펴는 그 단순한 동작들이 반복되면서 머릿속의 잡음이 사라집니다. 마치 명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게 저만의 명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명상이라는 게 뭡니까? 생각을 비우는 겁니다. 머릿속을 텅 비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하지 못합니다. 눈을 감으면 온갖 생각들이 밀려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몸을 움직이면 다릅니다. 청소를 하면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손이 바쁘면 머리가 조용해집니다. 거울을 닦다가 제 얼굴과 눈이 마주칩니다. 땀에 젖은 얼굴, 지친 표정. 그래도 청소를 시작하기 전보다는 눈빛이 조금 살아난 것 같습니다.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연습실 구석에 작은 음향 기기가 있습니다. 주인 없이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끄려다가 그냥 둡니다. 어차피 제가 끝내고 나가면 다음 손님이 올 테니까요. 쓰레기를 쓸어 담습니다. 빈 물병, 과자 봉지, 휴지 조각들.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묵습니다. 창문을 엽니다. 환기를 시킵니다. 바깥 공기가 들어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갑지만 신선합니다. 연습실 안에 머물던 눅눅한 공기가 빠져나갑니다. 심호흡을 합니다. 가슴이 시원해지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저는 청소할 때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습니다. 옛날 노래들을 듣습니다. 80년대, 90년대 노래들입니다. 이문세 선생님 노래, 조용필 선생님 노래. 젊을 때 들었던 노래들입니다. 그 노래들을 들으면 옛 생각이 납니다. 좋았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슬프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이상하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걸레를 짭니다. 물이 새까맣게 변합니다. 이 더러운 물처럼 제 마음에도 검은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그 검은 것들을 조금씩 빼내는 느낌입니다. 바닥에 먼지를 닦아내듯이 마음의 먼지도 닦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일이 조금은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댄스 연습실 청소가 끝났습니다. 1시간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둘러봅니다. 바닥이 반짝거리고 거울이 맑고 공기가 상쾌합니다. 저 혼자 만든 결과물입니다. 뿌듯합니다. 작은 뿌듯함입니다만 요즘 제 삶에서 이런 뿌듯함을 느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문을 닫고 나옵니다. 다음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두 번째 청소 장소는 게임방입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이번에도 버스는 한산합니다. 평일 오전이라 출근 시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 거리를 구경합니다. 카페, 음식점, 부동산. 간판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게임방에 도착합니다. 여기는 조금 특이한 곳입니다. 보드게임도 있고 당구대도 있고 닌텐도 게임기도 있습니다. 심지어 노래방 기계도 한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서 놀다 가는 곳인 것 같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손님들이 새벽까지 놀다 갔는지 좀 어지럽습니다. 빈 과자 봉지, 음료수 캔, 담배꽁초. 분리수거 정도는 해놓고 갔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뒷정리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청소를 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이런 데 자주 갔었습니다. 동료들이랑 당구 치고 노래방 가고 밤새도록 떠들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했습니다. 친구가 있고 동료가 있고 함께 어울릴 사람이 있다는 게 당연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끊겼습니다. 연락처는 있지만 연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안 했고 상대도 안 했고 그렇게 흐지부지 끊어졌습니다.
청소를 마칩니다. 게임방도 깔끔해졌습니다. 문을 닫고 나옵니다. 오전 청소가 끝났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11시 조금 넘었습니다. 집에 가서 잠깐 쉬어야 합니다. 점심 먹고 운동하러 가야 합니다. 버스를 탑니다. 집으로 향합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내리쬐입니다. 따뜻한 햇살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따뜻하지 않습니다. 따뜻해지지가 않습니다. 청소할 때만 잠깐 괜찮다가 끝나고 나면 다시 무거워집니다. 그게 우울증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밥, 맛을 잃은 사람.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마음이 고픈 건데 그걸 저도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집에 도착합니다. 반지하 원룸의 낡은 문을 엽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좁은 공간입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미니 냉장고 하나. 그게 제 세간살이 전부입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아침에 봤던 것과 똑같습니다. 땅콩, 선식가루, 바나나. 점심도 이걸로 때워야 합니다. 바나나를 하나 꺼냅니다. 껍질을 벗기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아야 하는데 맛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씹히는 느낌만 있습니다. 우울증이 오고 나서 맛을 잃었습니다. 혀가 마비된 것 같습니다. 짠 건지 단 건지 매운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삼겹살 구워서 소주 한 잔 하는 게 그렇게 맛있었습니다. 지금은 고기를 먹어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맛이라는 게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밥맛이 없어지면 위험 신호입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요즘 입맛이 없네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밥맛이 없다는 게 우울증의 증상 중 하나라고 하더군요. 뇌에서 뭔가가 안 되는 거랍니다. 도파민인가 세로토닌인가 그런 게 안 나와서 기쁨을 못 느끼고 맛도 못 느끼는 거랍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아내가 밥을 잘 해줬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밥 냄새가 현관까지 퍼져 나왔습니다. 그 냄새만 맡아도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밥상 앞에 앉으면 아이들이 양쪽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국을 떠주면서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밥상이 없습니다. 식탁이 없습니다. 저 혼자 냉장고 앞에 서서 바나나를 씹어 삼킵니다. 이게 제 식사입니다. 밥을 지어 먹어야 하는 건 아는데 혼자 먹으려니 귀찮습니다. 해봐야 맛도 모를 건데 뭐하러 수고를 들이나 싶습니다. 바나나 한 개를 다 먹었습니다. 물을 한 컵 마십니다. 이게 점심입니다. 칼로리로 따지면 부족합니다. 몸에 좋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래도 먹기 싫은 걸 억지로 먹기도 싫습니다. 문제는 저녁입니다. 저녁만 되면 이상하게 폭식을 하게 됩니다. 아침과 점심은 소식합니다. 거의 안 먹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저녁만 되면 허기가 밀려옵니다. 배가 고픈 게 아닙니다. 머리로는 배가 부르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뭔가 채워지지 않은 느낌입니다.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게 됩니다. 라면을 끓여 먹고 빵을 먹고 과자를 먹습니다. 배가 터질 것 같은데도 멈추지 못합니다. 그게 우울증이랍니다. 감정적 허기라고 하더군요. 마음이 허해서 음식으로 채우려는 겁니다. 음식을 먹으면 잠깐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먹고 나면 후회가 밀려옵니다. 왜 이렇게 먹었지? 또 이러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자책이 시작됩니다. 그 자책이 또 우울을 부릅니다. 악순환입니다. 배달 일을 하기 전에 운동을 가야 합니다. 운동을 안 하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몸이 움직여야 머리가 조용해집니다.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갑니다. 오후에 햇빛이 눈부십니다. 걸음을 옮깁니다.
목적지는 근처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거기 계단을 오를 겁니다. 아내 생각이 납니다. 아내는 요리를 잘했습니다. 특히 김치찌개를 잘 끓였습니다. 돼지고기 넣고 파 송송 썰어 넣고 뭉근하게 끓이면 그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저는 그 냄새가 좋았습니다. 집에 오면 가장 먼저 코끝에 닿던 그 냄새. 그게 집의 냄새였습니다. 지금 이 반지하 원룸에서는 그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만 납니다. 걸으면서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정확히 짚이지 않습니다. 서서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물이 끓기 전에 점점 뜨거워지듯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단, 생각을 지우는 법. 움직이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말, 과장이 아닙니다. 오피스텔 건물에 도착합니다. 25층짜리 건물입니다. 저는 이 건물의 계단을 오릅니다. 헬스장도 가끔 가지만 진짜 계단이 더 좋습니다. 헬스장의 스텝 밀머신보다 실제 계단이 훨씬 힘듭니다. 땀이 더 나고 숨이 더 차고 그래서 생각이 더 잘 지워집니다. 1층에서 시작합니다. 한 칸, 두 칸. 계단을 오릅니다. 처음에는 가볍습니다. 3층, 4층. 숨이 조금씩 가빠지기 시작합니다. 5층, 6층. 허벅지가 뜨거워집니다. 7층, 8층. 땀이 이마에 맺힙니다. 계속 오릅니다. 10층을 넘어가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심장이 쿵쿵 뜁니다. 숨이 턱까지 찹니다. 다리가 무겁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는 순간 생각이 밀려들 테니까요. 여러분, 저에게 운동은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게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버티기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검은 파도 같은 것들이 저를 덮칩니다. 넌 왜 이 꼴이냐? 넌 왜 혼자냐? 넌 왜 살고 있냐? 그런 목소리들이 머릿속에서 들려옵니다. 제 목소리입니다. 제가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 목소리들이 너무 커서 귀를 막아도 들립니다. 그런데 계단을 오르면 그 소리가 작아집니다. 심장 소리가 귓속을 채우고 거친 숨소리가 머릿속을 채웁니다.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몸이 너무 힘드니까 뇌가 딴 생각을 할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을 합니다. 명상으로 생각을 비우지 못하니까 운동으로 생각을 쫓아내는 겁니다. 20층을 넘어갑니다. 21층, 22층.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난간을 잡습니다. 잠깐 숨을 고릅니다. 하늘이 빙빙 도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 갑니다. 23층, 24층. 그리고 마침내 25층. 도착했습니다. 옥상 문 앞입니다. 문은 잠겨 있습니다. 거기 주저앉습니다. 숨을 몰아쉽니다. 온몸이 땀에 젖었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쿵쿵거립니다. 그런데 머릿속은 조용합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숨만 쉬고 있습니다. 이 순간이 좋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존재하는 이 순간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옵니다. 1층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다시 계단을 오릅니다. 이걸 4번 반복합니다. 한 번에 7분 정도 걸리니까 4번 하면 30분 조금 넘게 됩니다. 내려올 때 엘리베이터 타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1시간쯤 됩니다. 처음에는 한 번도 못 올라갔습니다. 10층쯤에서 포기했습니다. 숨이 너무 차고 다리가 안 움직여서 더 못 가겠더군요. 그런데 조금씩 늘었습니다. 15층까지 가게 됐고 20층까지 가게 됐고 이제는 25층을 4번 오를 수 있습니다. 몸이 좋아진 건지 마음이 강해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4번째 오르기를 마칩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집니다. 옷이 쫙 젖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갑습니다. 땀이 식으면서 몸이 오싹해집니다. 후드티를 걸칩니다. 집으로 향합니다. 걸으면서 생각합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유산소 운동이 좋다고 합니다. 웨이트도 좋지만 유산소가 더 낫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웨이트는 세트 사이에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쉬는 시간에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유산소는 계속 움직이니까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달리기, 자전거, 계단 오르기, 그런 것들이 좋습니다. 집에 도착합니다. 샤워를 합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적십니다. 땀과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샤워를 마치고 수건으로 몸을 닦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몸을 봅니다. 살이 빠졌습니다. 예전보다 마른 몸입니다. 운동을 해서 근육이 붙어야 하는데 밥을 안 먹으니 살만 빠지고 있습니다. 옷을 입습니다. 저녁 배달 나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시계를 봅니다. 오후 5시입니다. 6시쯤 나가면 됩니다. 1시간 정도 쉴 수 있습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아까 계단을 오르면서 비웠던 머릿속에 다시 생각들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눈을 감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오토바이 혼자 달리는 밤. 혼자 일한다는 건 외로운 게 아니라 방해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녁 6시입니다. 배달 나갈 시간입니다. 오토바이 키를 챙깁니다. 헬멧을 집어듭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갑니다. 골목 한쪽에 세워둔 오토바이로 걸어갑니다. 낡은 오토바이입니다. 중고로 산 지 5년이 넘었습니다. 여기저기 긁히고 색도 바랬습니다. 그래도 아직 잘 굴러갑니다. 시동을 겁니다. 부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엔진이 깨어납니다. 헬멧을 쓰고 안장에 올라탑니다. 악셀을 살짝 당깁니다. 오토바이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접어듭니다. 저녁 무렵의 거리입니다. 퇴근 시간이라 차들이 많습니다. 오토바이는 차 사이를 빠져나갑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헬멧 안으로 바람 소리가 들어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입니다. 멈춥니다. 초록불이 되면 다시 달립니다. 배달 일을 시작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배민이나 쿠팡 배달을 할까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그쪽으로 한다고 하더군요. 수입도 더 낫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 방식 그대로 동네 배달 업체 콜을 타고 있습니다. 익숙하니까요. 새로운 걸 배울 기력이 없습니다. 첫 번째 콜이 들어옵니다. 치킨집입니다. 치킨집으로 향합니다. 도착해서 음식을 받아듭니다. 배달 주소를 확인합니다. 아파트입니다. 오토바이를 몰고 아파트 단지로 들어갑니다. 동 번호와 호수를 확인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문 앞에 음식을 놓고 벨을 누릅니다.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문이 열리기 전에 돌아섭니다.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비대면 배달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선결제입니다. 손님과 마주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문 앞에 놓고 벨만 누르면 됩니다. 그게 저에게는 편합니다. 사람 얼굴 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대인 기피증이 있는 저에게 이보다 좋은 일이 있을까요? 두 번째 콜이 들어옵니다. 분식집입니다. 떡볶이와 튀김입니다. 음식을 받아서 배달합니다. 세 번째 콜, 네 번째 콜. 연속으로 들어옵니다. 바쁜 시간대입니다. 정신없이 달립니다. 골목을 누비고 아파트를 오르내리고 상가를 돌아다닙니다. 배달을 하면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혼자라는 겁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습니다. 사무실에서 상사 눈치 보고 회의실에서 발표 준비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저 혼자 길을 달리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합니다. 어느 길로 갈지, 어느 순서로 배달할지 다 제가 정합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길을 달리면서 생각합니다. 아니,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운전에 집중합니다. 앞차와의 거리, 신호등의 색깔, 골목에서 튀어나오는 자전거. 그런 것들에 신경을 쓰다 보면 딴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청소할 때처럼, 계단 오를 때처럼, 배달할 때도 몸이 바쁘면 머리가 조용해집니다. 밤 8시가 넘었습니다. 콜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저녁 피크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전에는 밤 10시까지도 콜이 많았는데 요즘은 일찍 죽더군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배달시켜 먹는 사람이 줄었나 봅니다. 9시가 되었습니다. 콜이 뚝 끊겼습니다. 기다려도 안 들어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10콜 남짓 탔습니다. 다른 기사님들에 비하면 적은 편입니다. 하루에 20콜, 30콜 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체력도 딸리고 욕심도 없습니다. 월세랑 밥값 정도만 벌면 됩니다. 마지막 콜이 들어옵니다. 떡볶이집입니다. 음식을 받아듭니다. 배달 주소를 확인합니다. 빌라입니다. 달려갑니다. 골목골목을 누빕니다. 도착합니다. 계단을 올라갑니다. 문 앞에 음식을 놓습니다. 벨을 누릅니다. 돌아섭니다. 오늘 하루가 끝났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향합니다. 밤거리가 한산합니다. 가게들이 하나둘 불을 끄고 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텅 빈 도로를 달립니다. 바람이 차갑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집 근처 골목에 도착합니다. 오토바이를 세웁니다. 시동을 끕니다. 헬멧을 벗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감쌉니다.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은 보이지 않습니다. 도시의 밤하늘에는 별이 없습니다. 그냥 검은 하늘뿐입니다. 밤 혼자 견디는 시간.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다는 말 비유가 아닙니다. 반지하 원룸에 들어옵니다. 문을 닫습니다. 불을 켭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다가 켜집니다. 좁은 방입니다. 낮에 봐도 좁은데 밤에 보면 더 좁아 보입니다. 벽이 저를 조여오는 것 같습니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배달하느라 땀에 젖은 옷을 빨래통에 넣습니다. 샤워를 하고 싶지만 움직이기가 싫습니다. 그냥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회색 천장입니다. 아까도 봤고 아침에도 봤고 매일 보는 천장입니다. 밤이 되면 힘들어집니다. 낮에는 움직이니까 괜찮습니다. 청소하고 운동하고 배달하고 몸이 바쁘면 머리가 조용합니다. 그런데 밤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그 생각들이 밀려듭니다. 숨어있던 것들이 튀어나옵니다. 넌 왜 이 꼴이냐? 그 목소리가 들립니다. 제 목소리입니다. 머릿속에서 제가 저한테 말하는 겁니다. 넌 왜 혼자냐? 넌 왜 가족을 잃었냐? 넌 왜 친구가 없냐? 넌 왜 이 반지하에서 이러고 있냐?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눈을 감아도 소용없습니다. 눈을 감으면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아내 얼굴이 떠오릅니다. 아이들 얼굴이 떠오릅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 아니라 마지막에 봤던 얼굴들입니다. 실망한 눈빛, 지친 표정 등 돌리고 나가던 뒷모습. 저도 한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들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내일 뭐 하지, 주말에 어디 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레는 생각들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내일이 와도 똑같고 주말이 와도 똑같습니다. 기대할 게 없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아까 바나나 한 개가 점심 전부였습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라면이 하나 있습니다. 물을 끓입니다. 라면을 넣습니다. 스프를 넣습니다. 매운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익은 라면을 냄비째 들고 침대에 앉습니다. 후루룩 먹습니다. 뜨겁습니다. 매콤합니다. 그런데 맛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뜨겁고 매운 느낌만 있습니다. 다 먹고 나니 배가 부릅니다. 그런데 허전합니다. 배는 찼는데 마음이 허합니다. 이게 그 감정적 허기라는 건가 봅니다. 뭔가 더 먹고 싶습니다. 찬장을 뒤집니다. 과자가 하나 있습니다. 뜯어서 먹습니다. 다 먹습니다. 배가 더부룩합니다. 후회가 밀려옵니다. 왜 또 이러지? 자책이 시작됩니다. 천장을 봅니다. 시계를 봅니다. 밤 10시입니다. 잠들기엔 이릅니다. 그런데 할 게 없습니다. 텔레비전이 없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뭔가 봐야 하는데 볼 게 없습니다. 유튜브를 켭니다. 이것저것 넘기다가 끕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가만히 누워 있으니 그 생각들이 다시 밀려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돌아간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 끝없는 질문들입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질문만 맴돕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방 안을 서성입니다. 좁은 방이라 서너 발자국이면 벽에 닿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도 가만히 눕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창문 밖을 봅니다. 가로등 불빛이 보입니다. 골목이 조용합니다. 다들 잠들었겠지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집에서 편안하게. 저만 이렇게 반지하에서 혼자 서성이고 있습니다. 다시 눕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잠이 와야 하는데 오지 않습니다. 뒤척입니다. 왼쪽으로 눕고 오른쪽으로 눕고 다시 천장을 봅니다. 시계를 봅니다. 11시입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새벽이 되어야 겨우 잠들 겁니다. 그리고 5시에 다시 눈이 떠질 겁니다. 매일 그렇습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습니다. 피로가 쌓여만 갑니다. 그래도 내일이 오면 또 일어나야 합니다. 청소하러 가야 하고 운동해야 하고 배달해야 합니다. 그게 제 삶입니다. 과거 무너지기 전에 나. 저도 한때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진짜입니다. 2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1999년입니다. 저는 36살이었습니다. 중견 기업의 영업부 과장이었습니다. 월급이 250만 원쯤 됐습니다. 요즘 기준으로는 적어 보이지만 그때는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 5년째였고 첫째 아이가 4살, 둘째가 2살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24평 아파트였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아이들 방이 하나 있었고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주말이면 근처 공원에 나가서 아이들과 놀았습니다.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회사 생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영업부라서 사람 만날 일이 많았습니다. 거래처 담당자들, 협력 업체 사장님들,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고 골프도 쳤습니다. 저는 그런 자리를 좋아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람 알아가고 관계 맺고 그게 제 적성에 맞았습니다. 후배들도 잘 따랐습니다. 형, 과장님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잘 알려줬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 띄우는 것도 제 몫이었습니다. 건배사하고 노래 부르고 사람들 웃기고 그런 걸 잘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꿈 같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저였나 싶습니다. 가정에서도 나름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내 생일에는 케이크 사가고 결혼 기념일에는 외식했습니다. 아이들 유치원 행사에도 빠지지 않고 갔습니다. 주말에는 아이들 데리고 놀이터에 가서 그네 밀어주고 미끄럼틀 같이 탔습니다. 그런데 40이 넘으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실적 올리라는 소리가 매일 들렸습니다. 야근이 잦아졌습니다. 주말에도 거래처 접대가 있었습니다. 집에 오면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아내랑 말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놀아달라고 해도 나중에 피곤해 그 말만 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잠이 잘 안 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누워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일 미팅은 어떻게 하지? 이번 달 실적은 채울 수 있을까? 부장님한테 또 깨지면 어쩌지? 그런 생각들이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회사에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갔습니다. 가서 일하는 게 더 힘들어졌습니다. 집중이 안 됐습니다.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거래처 미팅에서 말이 꼬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45 되던 해 회사에서 구조 조정을 했습니다. 저도 대상이었습니다. 권고사직이라고 하더군요. 실적이 안 좋은 사람들, 나이가 많은 사람들. 저는 둘 다 해당됐습니다. 회사를 나왔습니다. 퇴직금 2천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20년 가까이 다닌 회사였는데 그렇게 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쉬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열심히 달렸으니까 좀 쉬면 기력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쉬면 쉴수록 더 힘들어졌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밖에 나가기 싫었습니다. 사람 만나기 싫었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병원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그냥 좀 지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계속 권해서 정신건강의학과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우울증이라고 했습니다.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전화 오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초인종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대인기피증이 같이 왔습니다.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방에만 있었습니다. 아내가 지쳤습니다. 당연합니다. 남편이 직장도 없이 방에만 틀어박혀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아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왜 이래? 정신 좀 차려. 아이들 생각해. 저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결국 아내가 떠났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떨어져 있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영원한 이별이 됐습니다. 이혼 서류가 왔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끝이었습니다. 오늘 그래도 버티는 이유. 여러분, 저는 지금도 버티고 있습니다. 왜 버티느냐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버팁니다. 하루하루 버팁니다. 내일이 오면 또 버팁니다. 거창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사는 겁니다. 살아있으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면 일어납니다. 청소하러 갑니다. 먼지를 닦고 쓰레기를 치웁니다. 그 시간만큼은 머릿속이 조용합니다. 오후에는 계단을 오릅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질 때까지 오릅니다. 그 시간만큼은 생각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녁에는 배달을 합니다. 혼자 오토바이를 타고 길을 달립니다. 그 시간만큼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게 제 유일한 살 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무너집니다. 생각의 파도가 저를 덮칩니다.
검은 구덩이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움직입니다. 청소도 운동이고 계단 오르기도 운동이고 배달도 운동입니다. 하루 종일 몸을 움직여야 겨우 버틸 수 있습니다. 밥맛이 없어도 억지로 먹습니다. 먹어야 움직일 힘이 생기니까요. 잠이 안 와도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어야 다음날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모든 게 버티기입니다. 살아남기입니다. 가끔 아내와 아이들 생각이 납니다. 아이들이 지금은 많이 컸겠지요. 첫째는 24살, 둘째는 22살쯤 됐을 겁니다. 대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이겠지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먼저 하지도 않았고 아이들도 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재혼했는지도 모릅니다. 알고 싶지 않습니다. 알면 더 힘들 것 같습니다. 후회가 있느냐고요? 산더미 같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왜 진작 병원에 가지 않았을까? 왜 가족들한테 더 잘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힙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매일이 전쟁입니다. 우울증이라는 놈과 싸우고, 대인기피증이라는 놈과 싸우고, 외로움이라는 놈과 싸웁니다. 지는 날도 있고 비기는 날도 있습니다. 이기는 날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싸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끝내지 않은 무언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몸이 관성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쩌면 언젠가 좋아질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 저처럼 힘드신 분이 계실 겁니다. 우울증이 있으신 분, 대인기피가 있으신 분, 가족을 잃으신 분, 혼자 외롭게 사시는 분, 저와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버티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버텨달라고. 거창하게 잘 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됩니다. 내일은 내일 걱정하면 됩니다. 몸을 움직이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생각에 잡아먹힙니다. 청소라도 좋고 걷기라도 좋고 계단 오르기라도 좋습니다. 뭐라도 움직이십시오. 움직이면 숨 쉴 틈이 생깁니다. 그 틈으로 버티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청소하고 운동하고 배달할 겁니다. 내일도 그럴 겁니다. 모레도 그럴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게 제 삶이니까요.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한 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힘내라는 말씀도 좋고 비슷한 경험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처럼 혼자인 사람에게는 그 댓글 한 줄이 오늘 밤을 버틸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저도 이제 마지막 배달 마치고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